제가 앞 시간에는 이제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짐이고, 이거 참 이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되도록이면 많이 버리려고 해야 된다. 그래야지 마음이 훨씬 가볍고 평안해진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번 시간에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생각에 대해서. 생각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입니다. 아까 과거와 미래에 대한 것들이라고 했는데 사실 과거와 미래에 관한 것들도 대부분이 생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현재 일으키는 생각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과거와 미래에 관한 것들도 대부분 생각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현재 일으키는 생각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의 무거운 사실 짐입니다. 불교가 굉장히 사실은, 불교 명상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 생각을 버린다는 게 참 독특한 겁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뭐 학문이든 종교든 사상이든 간에 다들 엄청 이제 생각을 정교하고 뛰어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의 구조물들을 멋지게 쌓아 올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걸 버리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독특하죠,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 보면은 괴로움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사실 생각 때문에 괴롭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아주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집착할 때도 그 생각 때문에 막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게 뭐 본인의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본인하고 또 말까 이제 일종의 이제 너무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생겼다. 뭐 그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뭐 지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과 되게 이제 관계가 안 좋아서 뭐 말싸움을 했다, 큰 다툼을 가졌다, 이러면은 그때 이제 그 다툼을 했을 순간에도 괴롭지만은 그거보다는 그 후에 그 생각들이 끊임없이 자기 마음속에서 이제 계속 있으면서 어떨 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이렇게 괴로움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좀 사람들이 살펴보시면은 정신적인 괴로움을 받는 것들은 결국은 생각의 형태를 띱니다, 이게. 괴로운 감정이라는 것도 결국은 생각으로 표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표출된 생각이 또 이제 또 그런 감정을 더 일으키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그 생각 때문에 사실은, 괴로움을 받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죠. 우리가 뭐 일상생활 하는데도 그렇고 직업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을 잘 이용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 지식도 쌓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도 배우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현실 사회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 문제는 뭐냐면은 쓸데없는 지나친 생각들을 많이 하는 데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필요한 생각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불필요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리고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냥 불필요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 내 마음이 훨씬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에너지가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보통 생각이 부정적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이제 요즘 사람들은 부정적인 편향에 대해서 이렇게 흐르기가 쉽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이제 나를
좀 괴롭고 스트레스 받는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보통 이제 우리는 그 생각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믿을 수 있고 생각이 나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철학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어떤 일종의 환상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됩니다. 사실 생각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축구 경기를 본다 이럴 때 이제 해설자가 있잖아요. 일종의 이제 해설자와 같은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축구 경기 같으면은 축구 경기라는 실제로 벌어지는 사건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일전을 한다. 한국과 일본이 그 국가대표 평가전을 한다. 이러면은 이제 그런 해설진이 있잖아요. 이제 캐스터가 있고 또 저 해설위원이 있고 이렇게 해서 막 이제 그 축구 중계를 하잖아요. 근데 참 그분들이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참 중계를 하죠, 그죠? 사실 전혀 안 그렇죠, 그죠? 한쪽에 너무 편파적으로 하죠, 그죠? 옛날에 기억이 나는 게 무슨, 언제더라, 그게? 한 해설자가 무슨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경기를 하는데 골을 한 골 넣으니까 후시산이 무너집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야말로 너무 편파적이 하죠. 한국에 유리하게. 사실은 실제로 객관적으로 경기가 일어나는 거하고는 별개로 노는 거죠. 그런 해설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생각도 비슷합니다. 생각은 우리 현실, 진실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이게. 항상 우리는 어떤 견해에 의해서 왜곡된 상태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걸 계속 믿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거나 할 때도 생각에만 의지하면은 오히려 이제 정확한 판단이랄까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뭐 어떤 분야든지 간에 물론 이제 그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한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 정보가 충분히 있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생각한다고 바른 판단이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기본적인 내가 알아야 할 정보랄까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에 생각을 버리고서 명상을 한다거나 이러면서 생각을 버린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내면의 침묵의 상태에서 들어있을 때 그렇게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때 이제 그 침묵 속에서 나오는 어떤 번뜩이는 직관이랄까 이런 게 나왔을 때 탁 이제 어떤 그 직관에 따라 판단을 하면은 그런 경우가 사실은 내가 실수 없이 정확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내면의 침묵이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뒤쪽에 참 이게 산이 좋습니다, 이게. 근데 들어가 보면은 생각보다 깊어요, 이게. 여기 밖에서 보면 이게 산이 조그맣고 해가지고 별로 안 깊을 것 같아. 들어가 보면은 나무가 되게 크게 자라서 이 앞이 안 보입니다, 이게. 앞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거 어딘지 알 수가 없죠. 좀 들어가면 이게 위치가 어딘지. 그 시야가 완전히 가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에서만 계속 빠져 있는 것들은 저런 숲 속에서 나무로 둘러싸이는 숲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방이 안 보이죠, 이제. 눈앞만 보이죠, 이제. 눈앞에 나무만 보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잠시 그 생각을 멈추고서, 내면의 침묵에 드는 상태는 어떤 것 같냐면은, 저 산 뒤에 보면은, 저 위에 정자가 있죠? 그게 해월정인가요? 저 이름 뭐지? 해월정인가요?
정자가 있습니다. 저 가면은 사방이 다 보이죠. 그죠? 저 멀리 바다도 보이고, 저 송정 해수욕장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잠시 멈추고 고요한 내면에 침묵이 되는 것은 저 그 꼭대기에 있는 사방이 다 보이는 정자 위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이 마음에 구름이 걷히는 거죠, 이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사실은 마음이 피곤해집니다. 이거는 뭐 아까 뭐 과거와 미래를 달리는 것들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 대부분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생각을 계속 일으키다 보면은 이게 내면이 피곤해집니다. 이게 쉬질 못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재밌는 게 그런 논리학자랄까 수학자랄까 이런 식으로 아주 생각의 극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정신이 이제 탁 돌아버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케이스가. 그 사람들이 좀 광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을 통해서 이 생각을 쉬지 못하고 이게 과부하 걸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면의 에너지가 고갈이 됩니다, 이게.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마음을, 생각을 던져버리고 생각이 끌려가지 않고 마음을 이 자리에 멈추면은 그때부터 이 정신적 에너지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계속 추구해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정신적 에너지가 생겨요. 이제 일종의 이제 평화와 고요의 에너지랄까 이런 것들이 마음을 멈췄을 때 생기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게 멈추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내면이 그 정신적 에너지, 고요 에너지로 충전이 되고 거기서 내면의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저절로 그 내면에서 솟게 됩니다. 이게 참 묘하죠, 이게. 이게 점점 강해지면 그게 그 기쁨이 더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기쁨이 점점 커지면서 우리가 이제 명상에 있어서 이제 삼매의 상태를 들게 됩니다. 아주 고요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경지인 거죠. 몰입된 경지. 이런 것들은 생각을 통해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무슨 노벨상을 받을 정도의 뛰어난 석학이라도 정말 대단한 천재라도 생각을 통해서는 이런 데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내면의 평화와 행복 그리고 밖에 외부 대상의 외부의 것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그런 내면의 평화, 행복을 얻으려면은 마음을 멈춰야 가능합니다. 그냥 이게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육체적 근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꾸 역기도 들고 이제 스쿼트도 하고 뭐 이런 자꾸 근육을 써야지 이제 근육이 강해지잖아요. 자꾸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은 그 반대입니다. 마음을 이대로 멈춰야지 점점 강력해집니다. 에너지가 점점 쌓이고 강력해진다는 것은 마음이 점점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냥 뭐 의지력이 강해지는 얘기 아닙니다. 이건. 마음이 더 평화롭고 더 행복해지고 더 이제 기쁨이 생기는 거죠. 저절로 내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밖에 의지할 필요가 없죠. 이제 밖에 의지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평안하고 고요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데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당시에 뭐 수행자들도 숲에서 그렇게 혼자서 수행하고 외롭고 이래도 그 표현하는 거 보면은 다들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숲속에 혼자서 명상하는 게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다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수행자는 이제 수행자는 숲에서 혼자 수행을 하는데
숲에서 앉아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기쁘다. 아, 즐겁네. 아, 좋은데. 이런 얘기를 혼자서 감탄하는 거예요. 그 숲에 혼자 있으면서. 근데 마침 그거를 옆에 어떤 스님이 본 거예요, 이게. 보고, 이 스님이 이 스님이 조금 이제 그 공부가 좀 덜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제. 아, 저 스님 보니까 나무 밑에서 명상을 하고 있는데, 아, 좋다고, 행복하다. 이렇게 막 이제 혼잣말 하더라. 내가 보니까 부처님, 저 스님이 저 출가 전에 그 스님 출신의 왕이었어요. 왕국의 왕이었는데 자기 왕국을 버리고 출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이 스님이 알고 있었으니까 제가 보기에 저 스님이 본인이 왕이었을 때 그 자기 보통 왕들은 일종의 이제 궁녀들이 굉장히 많죠. 하렘이라 하죠. 이제 궁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즐길 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왕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왕으로 참 정말 쾌락을 즐겼을 때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저 스님이 지금 그거 빠져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스님 부처님 좀 뭐라 해주십시오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아니라고 저 수행자는 그 과거에 왕으로 했을 때 감각적 쾌락을 기억해서 그런 어떤 그 기쁘다는 감탄사를 내뱉는 게 아니라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멈춰서 삼매에 들어서 그 삼매의 기쁨 때문에 그 내면에 생기는 기쁨 때문에 거기서 그게 즐겁고 행복해서 저런 감탄사를 내뱉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부처님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이 마음의 내면의 평화와 행복은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멈추는 게 핵심입니다. 생각을 멈춘다는 건 마음이 멈춘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멈추면은 점점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정적 에너지 충전이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평화, 기쁨과 행복이 생기는 거죠. 과거와 미래를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 과거로 쫓아가고 미래로 쫓아가는 이게 아니라 마음을 이 순간에 멈추는 거죠, 이게. 어떻게 명상의 과정은 멈춤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멈추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멈추면서 내면의 평화, 행복이 생기죠. 그러면 그것만 생기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통찰이랄까 지혜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옆에 산책로가 되게 좋거든요. 여기를 막 이제 아침에 뛰어간다. 100m를 한 15초 정도에 달리는 속도로 뛰어간다. 이러면은 주위가 훅 지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속도를 줄여가지고, 이제 슬슬 조깅한 속도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주위가 더 잘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좀 지나면은, 이제 걷는 속도로 간다. 이러면 더 주위가 잘 보이잖아요. 그 나중에는 이제 그게 아니라 걷는 속도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춘다. 이러면은 내가 앞에 보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자세하게 보이겠죠. 나무를 보면 나무가 엄청 자세하게 보이고, 바위를 보면은 바위의 그 디테일들이 엄청나게 자세하게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그대로 멈출 때, 평소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떤 내 마음의 본질이랄까, 사람의 본질이랄까, 세상의 본질을 휙휙 지나가니까 안 보이죠, 잘. 그렇지만은 내 마음이 멈추게 되면은 그 멈췄기 때문에 내 마음의 본질이 훨씬 자세하게 보이고 어떤 삶이 훨씬 더 뚜렷하게 보이고 세상이 훨씬 더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 어떤 그런 어떤 통찰과 지혜가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이제 집착할 바가 없는데 이게 집착을 했구나. 잡고 있을 필요가 없으면 잡고 있었구나. 아, 내가 이것만 버리면은 훨씬 마음이 평안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통찰과 지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생각을 버리는 게 정말 이제 유용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어차피 삶을 살면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잠시라도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특히나, 이 집에서 좀 편안하게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좀 나아요. 생활 자체 여유가 있으니까 명상을 조금 편안하게 조금 게을리 하셔도 괜찮아요. 뭐 크게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은. 근데 일상이 굉장히 바쁘다,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다, 이런 분들은 정말 그런 어떤 마음을 멈추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계속 일상의 스트레스를 앓고 너무 바쁘게 사는 분들은 특히나 그 스트레스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스트레스, 어떤 마음이 피곤한 상태거든요, 스트레스가. 이것들을 쉬어준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이 좀 회복이 됩니다, 이게. 그게 아니라 그걸 계속 바쁘게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을 멈추는 시간을 두지 않고 계속 살다 보면 이게 쌓여서 이게 마음의 병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요즘 현대사회에서 막 일만 열심히 하던 사람, 워커홀릭들을 보면 무슨 나중에는 의욕이 완전히 없어지는 무슨 번아웃 증후군이랄까 이런 데 걸리는 사람도 있고, 또는 뭐 공황장애 같은 데 걸리는 사람도 있고, 우울증이 오는 사람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는 마음을 쉬는 시간을 못 가져서 그렇습니다. 마음을 쉬는 훈련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루에 20분, 30분이라도 그런 훈련을 하면은, 그리고 그런 마음을 멈추는, 과거나 미래를 버리고서 마음을 멈추는, 생각을 멈추는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일상에서 스트레스 받고 피로해서 지쳐있던 내 마음이 회복될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바쁜 일상 중에서도 훨씬 스트레스가 적은 어떤 마음 상태로 본인의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하시니까, 그죠? 좋고. 바쁜 분들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일단 인식은 됐죠. 이제 과거와 미래가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고,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이고, 이런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서 마음을 멈추는 것이 내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든다. 이거는 이제 아셨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이제 어떤 스킬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이라고 하고, 요즘 그 용어가 이제 이 마음 챙김을 굳어졌는데, 사띠라고 합니다. 사띠, 원래 원어로. 마음 챙김, 사띠가 뭐냐? 일단은 뭐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알아차림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한 가지는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기억.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한다. 그러면 들숨과 날숨을 아는 거거든요. 이게 알아차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걷기 명상할 때 걸으면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잖아요. 그게 알아차림입니다. 아는 측면이죠. 우리가 손을 움직이잖아요. 손이 움직이는 걸 아는 거죠. 현재의 순간에 손이 움직이는 걸 아는 거죠. 또 한 가지 측면은 기억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기억이라는 게 무슨 단어를 기억하는 것도 기억이죠. 또는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것도 기억이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명상의 측면에서는 어떤, 이제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것, 실행하는 것, 이것도 기억인 거죠. 근데 이제, 명상에 있어서는 가르침을 기억하고 이것들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그런 아마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제, 내일 새벽 3시에 내가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이 시계가 없어요. 시계가 없어서 내가 이제 마음속으로 꼭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면 보통 마음을 먹죠. 아, 내가 3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희한하게 다음날 일어나 보면은, 2시 58분, 2시 59분, 3시 1분, 2분, 이렇게 딱 일어나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게. 신기하죠, 그죠? 내가 잠자면 시계를 본 것도 아닌데, 시간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게 뭐냐면은, 그 전날 내가 3시에 꼭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탁 먹었잖아요. 마음의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이 기억을 하는 거죠. 기억을 하고서 그 시간대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눈이 탁 떠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티, 마음 챙김의 기억의 측면에 약간 이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과거와 미래를 버려라. 이것도 이렇게 하면 까먹기 쉽잖아요. 근데 계속 얘기할 수 없잖아요. 계속 처음에 이제 과거와 미래를 버려 하지만은 까먹기 쉽잖아요. 까먹으면, 노이로처럼 계속 생각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또는 생각을 버리는 것도 생각을 버려야지 하는데, 계속 생각을 버려야지 이렇게 하고는 못 살잖아요, 이게. 피곤하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사띠의 기억하고서 어떤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대로 행동하는 이런 속성을 이용하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걸 응용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먼저 과거와 미래를 버린다 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마음속으로 명확하게, 지금은 과거와 미래는 무거운 짐이니까 과거와 미래에 관한 생각이나 감정이라면은 버려야지. 과거와 미래에 관한 생각이나 감정이라면 버려야지. 과거나 미래에 관한 생각이나 감정이라면 버려야지. 이렇게 자기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생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버리잖아요. 생각에 대해서도, 그래, 내가 생각이 마음에 무거운 짐인데, 생각이 일어나면은 이 생각을, 버려야지. 생각이 나면 생각을 버릴 것이다. 생각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한 3번 정도,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지시를 하면은 입력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지시를 하고 나서 과거와 미래를 버린다면은 마음속에서 이제 과거에 대한 기억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 아니지, 이거는. 감지가 되면서 이걸 딱 버리게 되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이 나면은 즉시 감지가 되면서 이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계속 과거와 미래를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일을 해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응용을 하면은 훨씬 편안하죠,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택시를 탔을 때 택시 기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택시 기사한테 내가 백스코까지 가는데, 택시 기사 아저씨, 백스코까지 가시죠. 백스코입니다. 딴 데가 아니고, 해운대 쪽에 있는 백스코입니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기사 아저씨가 딱 백스코까지 가는지 딱 입력이 돼서 거기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다 도착하면은 왔습니다. 내려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택시를 탔는데, 갑시다. 갑시다. 저쪽으로 갑시다. 이러잖아요. 저쪽으로 갑시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본인 마음속에만 백스코가 있지, 기사 아저씨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데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지시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마음에 이제 이걸 그러면 이게 사티 우리 사티의 어떤 기억하는 어떤 기능이 이걸 딱 기억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사티의 힘, 마음 챙김 힘이 강하면은 한 번만 얘기하면 잘 들어요. 이제 딱 세 번만 딱 얘기하면은 알아서 일을 잘해요. 근데 이것도 힘이 강해야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 과거를 버릴 것, 과거와 미래를 버릴 것, 또 하고 한 30초 있다가 또 얘기하고 30초 있다가 또 얘기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게 이 노이로제처럼 계속 이제 되뇌이게 되는 거죠. 이게 피곤한 거죠. 이거는 그 비유를 하자면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아저씨한테 계속 잔소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는데 이제 택시 백스코까지 갑시다 하고 이제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해주고 나서 이제 가면서 한 20m 갔는데 속도는 시속 40km를 유지해 주시고요. 1차선으로 와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주택하니까 사람들 지나가니까 횡단보도에서는 좀 더 서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예민한 사람이니까 부드럽게 악셀레이터를 밟을 때 부드럽게 밟고 또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부드럽게 밟아주시고 그리고 창문을 조금 열어주고요. 내가 이제 요즘 밖에 공기가 괜찮으니까 그리고 음악은 내가 좋아하는 클래식 채널이 있으니까 클래식 채널 틀어주시고 볼륨은 한 13 정도로 맞춰주시고 이렇게 계속 얘기한단 말이죠. 그 다음 뭐 횡단보도에 가서는 그 황색 뿌릴 때는 가지 마시고 멈추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좌회전 할 때는 아주 톤을 부드럽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백석고 갈 때까지 계속 이제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특히나 이제 부산 택시 기사분들 성질이 있으신데, 그러면 조금 가다가 이제, 돈 안 받아도 되니까 내려라. 이렇게 이제, 쫓겨나겠죠, 이제. 이제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내 딱 생각한 대로 지시가 안 먹히더라도, 너무 자주 그러면 안 돼요. 너무 자주 그러면은 이게 마음이 피곤해져서 잔소리 들으면 피곤하잖아요. 똑같거든요, 이게.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이게. 여기 또, 뭐 유치원에 이렇게 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유치원 같은 데서 애들 가르치다 보면은, 적절하게 지시를 해야 되잖아요. 계속 잔소리를 하면 애들도 안 듣잖아요. 그렇다고 또 훈육을 안 하면 또 이제 지금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가르치듯이 적절한 타이밍에 이렇게 이제 마음이 지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좀 훈련시키는 거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띠, 마음 챙김의 어떤 기능을 명상이 이용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 잘. 안 되면 보통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냐면은, 왜 안 되지? 스님이 된다 했는데. 말을 들어보면은 그럴듯한데, 나 안 되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조급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마음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만족하는 마음을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자꾸 하는 것, 또는 과거와 미래로 쫓아가는 것들도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처음에 얘기했던 욕심, 원하는 마음, 또는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과거로 달려가고 미래로 달려가는 것이거든요. 생각으로 쫓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그런 흔히 얘기해서 욕심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조급한 마음, 욕심이 일어난다. 이러면은, 그래. 이 욕심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평온롭지 못하고 하면서, 이 욕심을 버리고서 마음에 만족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되는 거죠, 이제. 그때는. 마음을 그렇게 돌리는 거죠.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만족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은 마음이 사실은 과거로도 달려가지 않고 미래로 달려가지 않고 정말 만족하면 생각으로도 안 달려갑니다. 내 마음이 이대로 만족하면은 그대로 있지. 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서 이거 말고 과거에서 뭔가 찾으려고 하고 미래에서 뭔가 이제 그 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지금 좀 지루한 또는 불만족스러운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죠. 만족하면은 이 자리에 그대로 멈추게 되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뭐 유행가 이런 데도 있잖아요. 뭐 무슨 뭐 시간이 멈춘 듯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만족하면 정말 시간이 멈춘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음속에서 급한 마음이라 할 때 내가 시킨 대로 내가 이런 마음속에 지시를 해도 이게 잘 안 된다 자꾸 이럴 때는 그러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 그럴 때는 마음에 그런 욕심을 버리고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만족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우리 마음속에서 엄청나게 이제 강력한 또는 되게 폭풍과 같은 또 생각이 날 때가 있죠. 내 마음 생각이 통제가 안 될 때 있죠. 감정이 어떤 상황에서는 막 이제 갑자기 막 이런 거죠. 뭐 상황에 닥쳐서 그렇든 그럼 내면에 저절로 일어나든 그럴 때는 이제 마음을 막 잡잖아요. 이게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 하는데 보통은 그럴 때는 잡아도 잡히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게 일종의 이제 아잔자 스님이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물소 같은 마음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물소, 그러니까 소가 막 지가 이제 막 그 성질이 나서 막 뛰쳐나가려고 할 때는 소가 힘이 얼마나 좋아요. 사람하고 비교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고삐를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막 내가 다치잖아요. 이제 손이 막 다 이제 그 고삐를 잡다 보면은 그 손이 다치고 이제 막 소가 나를 끌어당기면서 내가 다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고삐를 놔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가 이제 지가 이제 뛸 만큼 뛰어다니다가 결국은 저 멀리 이제 풀밭 같은 데서 이제 마음이 진정돼서 그 다음에 풀을 뜯어먹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소의 고삐를 잡아서 내가 원하는 데 데리고 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마음이 미쳐서 날뛸 때는 그걸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 네 맘대로 해봐라. 그래. 나는 모르겠다 하고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이런 것들도 아주 마음이 막 뛰쳐날뛸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러면서 마음을 멈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걸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이걸 잡아서 이걸 어떻게 통제하려고 가라앉히려고 하지 말고 그걸 놔버리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게 저절로 쫙 가라앉거든요. 어떨 때는 이런 것들을 명상에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명상 자체가 마음을 그대로 멈추는 과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멈추고서 그냥 그대로 알기만 하는 상태로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을 하거나 또는 과거와 미래로 쫓아가거나 이런 거는 뭐냐면 마음이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가 번역 아담 브라함 스님의 노아버리 책에서는 그걸 표현을 아는 것을 영어를 노어에서 아는 것 또는 이제 행하는 것, 움직이는 것을 두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계속 뭔가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로 쫓아가는 것도 뭘 하려는 거고, 미래로 쫓아가는 것도 하려는 거고, 생각도 뭘 하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명상을 접근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또 어떤 거냐면은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 좋습니다. 이제 내가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가만히 있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불안해요. 아, 뭘 할까? 청소를 할까? 무슨 생각을 할까? 뭐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TV를 볼까? 라디오를 들을까? 스마트폰을 볼까? 전화를 할까? 마음속에서 계속 뭔가 뭘 할까 하는 이런 어떤 자극이 온다고요. 그럴 때, 아, 그래, 이걸 하자. 이걸 뭘 하나 딱 잡지 말고 가만히 한번 내버려두세요. 아, 그래, 뭘 해야 돼? 아, 이게 아까 스님이 얘기했던 내 마음이 자꾸 움직여서 내 정신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또는 내 마음이 쉬지 못하게 하는 그냥 습관이구나. 그러니까, 아, 그래, 뭘 해? 아, 난 아무것도 안 해. 내버려둬. 또 뭘 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이제 뭘 해야지 할 때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거죠. 이제. 내가 이제 빈방에 혼자 있다 하잖아요. 빈방에 혼자 있으면은 조금만 지나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지금 뭐 해야 되나? 무슨 생각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버렸어요. 또 뭔가 뭘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면은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냥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뭘 하려는 마음을 한번 버려보세요. 그러면은 마음이 어느 순간에 그대로 이 자리에 멈추게 되거든요.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과거나 미래로 쫓아가지 않고 생각에도 쫓아가지 않는 마음이 이 순간에 고요하게 멈춘 내면의 어떤 고요의 상태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한번 마음을 한번 훈련을 해보는 것도 내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는 아주 좋은 어떤 방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이런 과거와 미래를 버리는 것, 생각을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보면은 명상의 기초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명상의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거기다 이제 내가 명상 주제를 갖고 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현재 이 순간에 생각을 버리고서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명상 주제를 아는 것이 모든 명상의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나 미래를 버리고 생각을 버리게 또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일종의 이미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이 묘해서 또 이미지적으로 좀 이해를 하면 그게 마음에게 번뇌들이 좀 쉽게 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한 번씩 이제 쓰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면은 만약에 이제 내가 과거와 미래에 관한 생각이 났다 이러면은 이 생각을 그냥 휴지통에 싹 넣어버린다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거든요. 우리가 이제 저런 컴퓨터 같은 게 있으면은 안 쓰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안 쓰는 프로그램을 컷으로 탁 찍어서 휴지통에 탁 넣어버리면은 휙 소리가 나면서 이제 그게 사라지잖아요. 그 휴지통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속에 내가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이랄까 어떤 잡다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이제 그것들을 그냥 휴지라고 생각하고 휴지통에 슬쩍 넣어버린다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도 그런 방법도 한 번씩은 내 마음속에서 그런 번뇌를 생각을 버리는데 또는 과거와 미래를 버리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실 뭐 이런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무상고 무아의 어떤 그런 측면을 이용해서 그런 인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 보면서 이제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아내면 되거든요. 처음에는 기본적인 원리랄까 이 방법들을 알고 나서 나중에는 본인이
시험해 보면서 이제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훨씬 더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이제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요번 이제 시간이 끝나고 다들 집에 돌아가셔서는, 내 마음속에서 과거와 미래를 버리려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과거에 대해서 막 자꾸 생각하거나, 미래에 생각하거나, 이럴 때 그런 버리는 연습도 해보시고, 또는 잡다한 쓸데없는 생각들 있잖아요, 이제. 일어날 때는 그것도 이제 그냥 마음속에 일어나는 휴지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이제 버리는 이런 연습들을 꾸준히 해보십시오,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꾸준히 하시면은, 그러면은, 좀 더 이제 그 구체적인 명상을 하기 위한 아주 좋은 준비가 됩니다.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생각을 버리는 이런 훈련이 되어 있으면은,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호흡 명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생각을 버리면은 그 다음에 남아있는 번뇌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명상의 주제가 쉽게 드러나고 쉽게 명상에 몰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기초가 제대로 닦이지 않으면은 명상 주제를 가지고 시작할 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예, 본인 마음이 그만큼 정제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한 주는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해보십시오. 예. 뭐 질문 있으면 질문 간단하게 한두 개 받겠습니다. 버린단 말이죠. 예예예. 과거와 미래 생각을 예예. 버리는 것이 그리고 멈추는 것이 버리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버리면은 맞습니다. 이제 버리면은 내가 갈 데가 없잖아요. 내가 과거도 버리고 미래를 버리잖아요. 네. 버리면은 남는 게 이 순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이대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린다는 것은 마음이 사실은 멈춘다는 겁니다. 생각도 뭐냐면 생각을 내가 쫓아가는 거거든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쫓아가면서. 쫓아가는데 생각을 버리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고요한 침묵 속에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멈춘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명상이 조금 진행되면 될수록 그 부분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의지를 가지고 하는 명상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람들이 수행을 하는. 밀어붙여서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마음이 멈추지 못하거든요. 이유가 뭐냐? 자꾸 잡으려고 하거든요. 자꾸 이러니까 마음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피곤하죠. 피곤하고 힘들고, 이렇게 사람도 예민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마음을 멈추잖아요. 좀 쉰다고 보면 되거든요. 우리가 뭐, 선가에서도 방하착이라 하잖아요. 그 말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과거나 미래를 보고 생각을 버린다는 것은 멈춘다는 것이고, 멈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순간에 편안하게 쉰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제 계속 다니면서 쉬지 못하잖아요. 내가 어디에 탁 앉아 쉬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탁 쉬다 보면은, 이게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게. 마음도 이 자리에 자리를 잡고 탁 앉아야 편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이 어떤 식의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은,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너무 편안하다. 할 일이 없다. 네, 해야 될 일도 없고, 내가 처리해야 될 일도 없고, 아무 할 일도 없으니까 편안하게 이 자리에 휴식하는 마음 있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그래, 안심이 되는 마음이 됩니다. 흔히 우리가 달마대사와 해가대사에 그 보면 안심법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마음이 편안하고 안심이 되는 거죠. 할 일도 없고, 책임져야 될 일도 없고, 그야말로 이 명상을 해서 마음이 멈췄을 때는 무책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뭐 다들 가정에서 가장으로나 또는 저 집안의 주부로나 또는 뭐 자녀로나 또는 회사의 직원으로나 또는 뭐 회사의 사장으로나 다들 의무의 짐들이 있단 말이죠. 책임이 많단 말이죠.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세상에서 피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명상을 할 때는 이걸 다 이제 이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무책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상을 할 때는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 되면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분은 이 명상을 잘 하시는 겁니다. 예. 선생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예. 평소 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명상하고 딱 앉아 있으면 아주 가볍다. 생각도 안 나는 근육이 있다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게 오히려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워낙 거기에 뒷사이기 때문에 내가 과거 생각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지금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니까 이게 좀 보이는 거죠. 그게 좋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워낙 이게 이러다가 막 하다가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막 이제 이런 먼지가 확 일어났다 가라앉을 때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바로 가라앉지 않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마음도 막 계속 너무 활동하고 끊임없이 뭔가 추구하고 달리고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게 가라앉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시간이 걸리는데 거기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려주는 거죠. 아, 이거는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결국은 가라앉겠지 하고서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당연한 거고, 그게 좋은 겁니다, 이게. 예. 질문 더 없으시면은 법회는 이대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홍수원하고 저희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